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을 지망하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꼭 고려를 해봐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예상하시다시피 이과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그리고 자사고나 자공고 출신 학생이 아니라 오롯이 일반고등학교 이과 출신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최상위권 대학 라인인 석가포를 지망하고 있는 일반고 이과 최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메이저 리서치의 수시 전략 컨설팅 프로그램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메이저 전략 솔루션의 경우에는 6월 초중순경에 기존 솔루션 진행자들부터 최우선적으로 선예약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메이저 전략 솔루션과 관련된 안내 공지는 6월 중순경에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두 게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저 리서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면 솔루션 오픈 및 예약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고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로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일반고 출신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아주 아쉬운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진로는 물론 전체적인 수시 전략 자체를 애매하게 설정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이공계열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학 분야를 지망하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리는 상황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니까 잘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의치, 한약, 수 등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 공학계열에 대한 대학교 네임밸류와 선호도, 즉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도권이나 종합대학교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저는 석가포 연고가 아니라 서연고 카포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 아니면 애초에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연구 중심의 고등교육 기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딱히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우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불합격하는 상황, 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불합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면 석가포를 지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이스트와 포스텍보다는 서울대학교 지균 전형만을 중심적으로 준비해온 학생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학생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사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합격도 자연스럽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컨텐츠 초반부터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초치는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석소장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공계열 최상위권 네임밸류 대학으로 여겨지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선호 인재 양상은 서울대학교의 지균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솔루션을 진행했던 일반고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합불 결과를 살펴보아도 서울대학교 지균 전형 지원군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합격하는 경우보다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지원군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원군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학생이 아니라 해당 전형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의미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석소장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정체성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연구 중심적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에 한해서는 광범위하게 준수한 제너럴리스트 지균 전형 후보자들보다는 내신과 같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정확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스페셜리스트 일반 전형 지원자가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성향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대부분의 지균 전형 후보자들의 비교과 양상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선호하는 연구 중심적 인재의 성향과는 결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석소장이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외도 충분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석소장이 석가포의 지원군과 합격군 그리고 진학 상황을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살펴본 것도 아닐 뿐더러 지균 전형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개인의 넘쳐나는 역량으로 인해서 지균 전형 후보자다운 최고점 내신과 일반 전형다운 연구 중심적 성향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케이스, 예를 들면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을 모두 합격한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석소장이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은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자체만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별도의 지원 당위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접 질문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 서울대학교 지균 면접에서 왜 하필 서울대학교에 지원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면
나오는 빈도보다는 확률보다는 카이스트와 포스텍 면접에서 왜 하필 카이스트나 포스텍에 지원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지만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최상위 포식자 일종의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지원 당위성을 증명해야 되는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위에서 석 소장이 말씀드렸던 연구 중심적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 중심적 성향이 확보되지 않는 학생이라면 카이스트와 포스텍 측에서는 굳이 이 학생을 합격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메인으로 그리고 카이스트, 포스텍을 서브로 지망하는 학생이 아니라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을 메인으로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를 서브로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남은 기간 이 연구 중심적 성향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셔야만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 중심적 성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직윤 전형까지 합격하지 못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이과 최상위권 대학인 석가포는 모두 날아가고 곧바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합격만을 애타게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석가포를 모두 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 중심적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구 중심적 성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만 하는데, 서울대는 물론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모두 합격하기 위한 연구 중심적 성향이란 두 가지 요소로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기반의 문제 해결 의사이고, 두 번째는 해당 연구에 대한 대학 소속 교수 혹은 연구팀의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직윤 대상자로 선정될 만큼의 아무리 훌륭한 내신 성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석 소장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로 요약이 되는 연구 중심적 성향을 보이지 못한다면 카이스트와 포스텍 합격은 서류평가부터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울대학교 직윤 지원군 학생은 물론 직윤 전형보다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중심적으로 노리고 있는 일반 전형 지원군 학생 모두 이 연구 중심적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체화 요소인 연구 기반의 문제 해결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직윤 정도나 받는 학생들이 이 연구 기반의 문제 해결 의사라는 뜻을 모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서울대학교 직윤 대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략적인 관심사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나열할 뿐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서 현실이나 학문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정확히 어필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윤 대상자들은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고 직윤 전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직윤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이런 탐구 역량을 더 깊게 살펴본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런 직윤 전형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직윤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특정 원리에 대해서 더 탐구해보고 싶다 혹은 특정 현상에 대해서 더 연구해보고 싶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구체화 요소인 해당 연구에 대한 대학 소속 교수 혹은 연구팀의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공학계열 교수들, 흔히 말하는 공대 교수들은 대부분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는 개별적인 연구팀, 랩실을 운영을 하거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지 모른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연구 중심적 성향을 어떻게 강조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을 석 소장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다면 해당 요소를 남은 3학년 1학기의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연구 중심적 성향에 적합한 인재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녹여내는 방식이 어떠냐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윤 대상자들이 활용하는 막연하게 관심이 있다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내가 귀교,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그리고 포스텍에서 이 정도 연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해당 연구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이런 목표를 읽어내고 싶다가 훨씬 연구 중심적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서울대학교와는 다르게 카이스트나 포스텍 모두 무학과 단일학부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넓은 범위여도 정확한 인지와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연구자로서의 삶을 오래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학교들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거꾸로 해당 학교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와 더불어서 연구 의지를 보여줄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컨텐츠에
전체의 핵심 내용은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석 소장이 한마디를 드리자면 이 연구 중심적 성향이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느낌의 표현이지만 사실상 융복합 역량과 더불어서 공과대학의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전공의 직윤 전형이나 일반 전형의 최초 합격군 그리고 추가 합격군 중에서도 이런 연구 중심적 성향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학생들만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중복 합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만 하고요. 당연하게도 높은 내신과 우수한 비교과는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점 역시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가포 연고를 지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이과 최상위권 학생 혹은 학부모님들이라면 부디 내신과 비교과가 마무리되어가는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석 소장이 위에서 누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연구 중심적 성향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중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요소를 꼭 살펴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